안녕하세요. 내가 바로 ESG 리더 환경지킴이 길잡이 라이크 그린 그린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구를 지키는 똑똑한 인공지능 수업을 진행하게 된 그린쌤 김미진입니다. 모두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의 수업 내용은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인공지능 사례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인공지능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참 기대됩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첫 번째 사례, 닥터비 로봇을 소개할게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재활용을 할 수 없는 플라스틱류만 쏙쏙 집어낸다고 하니 정말 분리배출의 달인이 아닐까 싶어요. 1초에 10장씩 사진을 찍어 자신의 데이터로 축적하는데요. 이 사진들을 기존 데이터와 비교해 어떤 쓰레기인지 식별한 뒤 골라내는 과정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재질별, 용도별, 형태별로 무려 58종을 인식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니 놀랄만 하네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폐기물이 너무 작거나 너무 많을 때 분리배출이 귀찮아진 적은 없나요?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이동하는 컨베이어 속도가 빨라서 사람들이 재질별로 선별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요. 이제 닥터비와 같은 로봇이 사람이 하지 못했던 빠른 선별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아직은 인공지능 로봇이 헛손질을 할 때도 있지만 데이터를 축적해 갈수록 똑똑해져서 선별 능력과 속도가 향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아직 50% 정도이지만 인공지능 로봇이 플라스틱 재활용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니 인공지능의 쓰레기 문제 해결 능력을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두 번째 사례. 사람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할 때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도 있다고 하네요. 이 친구 이름은 네프론인데요. 얼핏 보면 자판기처럼 생겼는데 구멍 속에 버릴 페트병이나 캔을 넣을 수 있답니다. 이때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 로봇 네프론은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캔과 페트병의 모양부터 내부의 이물질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해요. 회수된 자원으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포인트까지 알아서 적립해 준다고 하니 분리배출을 알아서 해주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니 일석이조 효과를 주네요. 점차 우리 지역 곳곳에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문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어요. 화석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는 설치 비용이 비싸고 아직은 발전량이 적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량과 전력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한 뒤 생산된 전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남은 전기는 저장하고 필요한 곳으로 전송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스마트 그리드란 똑똑한을 뜻하는 스마트와 전기, 가스 등의 공급용 배급망, 전력망이란 뜻의 그리드가 합쳐진 단어로 에너지 절약형 전력망을 말해요. 이러한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현재까지의 전기 사용량과 이번 달 요금을 예상할 수 있고 전기 요금이 언제쯤에 가장 싼 시간대인지도 알 수 있어서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한전 KDN 햇빛 지도 앱을 살펴볼까요? 기상정보와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답니다. 서울 또한 서울특별시 햇빛 지도를 통해 서울 시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에 대해 알리고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적, 환경적 절감 정보를 제공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대단한 그린 리더 인공지능입니다. 에너지 자체를 절약하는 데에도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를 알고 있나요?
데이터 센터는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 장비, 저장 장치인 스토리지 등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답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는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유통시키는 핵심 인프라로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겠지요. 계속적으로 전력을 사용하여 365일 24시간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인공지능이 건물 냉난방 설비의 온도를 효율적으로 조절해 준답니다. 이 시스템은 냉난방 설비 구조와 실내 공간 현황, 기존 에너지 소비 패턴 등을 학습해 건물 내부를 자동으로 관리해 준다고 해요.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10% 정도 감소시킬 수 있으니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칭찬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이제는 기후위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사례인 구글 예보 플랫폼 어스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구글은 홍수가 빈번하게 생기는 남아시아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홍수를 예보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요. 즉, 지구의 공간 및 지리 정보를 담은 플랫폼 어스 엔진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를 예측해 주는 것이지요. 지난 40년 동안 인공위성이 촬영한 지표면 이미지, 해수면 온도, 대기 조성 등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지구촌 어느 지역에 어떤 환경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똑똑한 플랫폼이랍니다. 이번에는 생태계를 지키는 인공지능 첫 번째 사례로 매크로스코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매크로스코프는 인공위성이 촬영한 수백만 장 속의 위성사진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답니다. 지구상의 복잡한 생태계와 상호 연결되어 있는 환경, 기후, 날씨, 지하수, 토양 등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천만 개의 고해상도 사진을 새로운 도로 건설, 산림, 벌채 등 징후를 파악하거나 가장 높은 위험에 처한 숲을 예측할 수 있어요. 나아가 환경, 기후, 날씨, 지하수, 토양 등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답니다. 생태계를 지키는 인공지능, 특히 바다를 지키는 인공지능 사례를 알아볼까요? 바닷속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해서 지구 대기 중 산소의 70%를 생산하고 있답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6도씨 높아지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멸종하고 공기 중에 산소가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플랑크톤의 개체수를 파악하고 추적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연구하고 있어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컴퓨터 및 인공지능 연구팀은 수중 로봇 소피를 활용하여 바다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답니다. 사진을 보니 로봇 소피는 무엇과 닮았나요? 맞아요. 물고기 모양과 비슷하죠? 물고기처럼 바닷속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 생물을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중 환경 오염도 모니터링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멸종 위기 야생동물을 인공지능이 구할 수 있을까요?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사진을 찍어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스냅샷 세렝게티 프로젝트에서는 야생동물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지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분석해야 했던 사진을 인공지능이 어떤 동물이 몇 마리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까지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공지능이네요. 이 기술을 통해 사람이 직접 300만 개의 야생동물 사진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8년 정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야생동물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인공지능 사례로 동물 발자국 분석 사례를 알아볼까요? 멸종위기종인 검은 코뿔소가 남긴 발자국을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밀렵으로부터 지키는 기술이랍니다.
코뿔소의 발자국은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하면 코뿔소들이 어디로 인도했는지 빠르게 알 수 있어요.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서식하는 코뿔소의 개체수를 확인하고 밀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 밖에도 전 세계에서 수집한 동물의 발자국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기술도 연구 중이랍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거나 생태계를 지키려는 똑똑한 환경지킴이 인공지능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인공지능 분야는 발달될 것이니 더 많은 환경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지구를 위해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 개발에 참여해보면 참 좋겠네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쌤 김미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